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숙제 아닌 숙제로 주변을 한번 촬영해 보세요.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촬영해 보시고 해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촬영을 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다 만들면 좋은데 그러기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 보여드린 영상 중에서 2022년 새해 맞이 영상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여기다 올려놔 드렸었는데, 이건 뭐냐면 작년 말이죠. 2021년 겨울에 이제 새해가 밝았다는 전제하에 2020년 새해가 밝았네,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뭐 첫째 둘째 아무개 뭐 사랑하고,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드는 걸 한번 해봤었어요. 이제 자기 이제 영상을 크로마키 배경에다 놓고 촬영을 해가지고 그 일출되는 장면에다가 자기가 이제 새해 인사말을 하는 거를 합성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이제 카톡방에다 올린다거나 가족들 그 보내면 엄마가 나를 위해서 영상을 만드셨네 하고 싫어할 사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영상을 만든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좀 담아놨어요. 그거를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려면 소스가 필요하거든. 소스. 우리가 영상을 제작한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여행을 다녀와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한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어제부터 저희 집 텔레비전에 뭐가 나왔냐면 꽃보다 할배? 예전에 신구 선생님이나 박근영 씨라든지 백일소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서진 씨인가? 이서진 씨는 거기에서 이제 종놈이지, 나쁘게 표현하면 종놈이지 따라간 건데, 오늘 아침에 영상을 거기 나왔는데 그 회사에선 뭐라면 이서진 씨한테 걸그룹들하고 같이 여행하는 거를 컨셉을 잡았다고 거짓말 했나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그룹 중에 멤버 누구누가 나온다느니 하니까는 막 설레었나봐. 가서 보니까는 우리나라 배우 중에 어르신들만 모인 거지. 예. 자, 예를 들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럽을 15일 갔다 왔어. 유럽을 15일. 유럽을 14박 15일을 다녀왔다는 전제하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럼 영상을 몇 개 만들어야 될까요? 한 개 이상은 나오겠죠? 14박 15일을 다큐멘터리로 뭐 예전에 그 뭐 다큐 3일 1인처럼 해서 15일간 촬영한 거를 하나로 다 묶으면 영화처럼 나오겠지. 굉장히 대하 드라마처럼. 근데 그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안 돼. 14박 15일을 다녀왔으면 14번을 돌아다녔잖아. 14번을. 그러면 영상에 14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이제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각도로 촬영을 해. 실수하는 장면만 따로 이제 촬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식사하는 장면만 따로 촬영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만 묶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첫날은 이제 출발하겠죠. 우리가 출발. 여행을 가니까 출발을 해야 되겠죠. 이제 출발할 때 이제 짐 싸기가 들어가잖아. 짐 싸기. 거기도 보니까는 그 네 분의 그 원로 배우들이 짐을 싸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슈퍼에 가서 즉석밥하고 조그만 소주, 휴대용 소주를 사가지고 캐리어에다가 박아 놓더라고. 약주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어떤 분은 이제 뭐 속옷부터 양말 다 챙겨가지고 캐리어에다 다 담아서 배낭여행을 간다니까는 그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6.25 때 쌀자루 지고 다닌 거 외에 배낭을 한 번도 안 매봤는데 그 장면에서 제가 좀 빵 터지고 웃었었어요.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6.25 얘기가 나오는 거야. 쌀자루 지고 다녔던 그 배낭, 그건 배낭도 아니겠지만은 그 이후로 배낭을 안 매봤는데 배낭여행을 가냐고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를 가는지 장소가 있잖아요. 북극을 다녀오는 건지 제주도를 다녀오는 건지 거기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짐을 싸야 되잖아. 짐. 저번에 그 불타는 청춘이라는 그 코너를 한번 봤는데 한겨울에 갑자기 괌을 가게 되는 거예요. 괌. 괌이 좀 따뜻한 곳인데 겨울 복장 그대로 간 거야. 그러니까 괌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쪄 죽는 거지 막말로 그렇잖아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파카를 입고 갔으니. 그래서 이제 필요한 옷을 이제 사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유럽을 간다 그러면 유럽에도 날씨가 이제 대략 지금 날씨가 지금 안 그래도 유럽도 덥겠지. 예. 그러면 이제 복장은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그 휴대용 고추장 이걸 꼭 사간다 그러더라고요. 튜브로 되어 있는 고추장을 외국 음식이 잘 안 맞는지 몰라도 어떤 분은 절대로 안 가져간대요. 고추장이나 이런 거를.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려고 가는 거니까는 그 나라의 음식을 입에 안 맞더라도 먹어보기 위해서 뭐 고추장이나 이런 건 안 가져간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라면하고 고추장은 꼭 챙겨간다는 사람도 있고 예. 짐 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 정보를 알아야 되지. 그렇지. 여행지 정보. 예를 들어 내가 에펠탑을 간다. 그러면 에펠탑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좀 알아야 되고, 그 꽃보다 할배 보니까는 이선진 씨한테 그 뭐 파리에 내리면 숙소는 예약을 해놨다고 숙소 주소를 주더라고요. 첫날이니까 제작진들이 예약을 해놨대. 거기를 찾아가라는 거야. 이분이 이제 뉴욕에서 공부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언어가 좀 되니까는 일부러 이제 이 사람을 섭외했는지 몰라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도착하게 되겠죠. 이제 아직은 내용을 다 못 봤으니까는 이제 그 여행지 정보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뭐 10일인가를 그쪽 지역에서 놀고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뭐 유럽을 어디 가는지 파리를 어디 가는지 얘기는 해줬겠지. 친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제 뭐 이런 배우들한테 그러면 집에서 인터넷 통해서 좀 찾아봤겠지. 어디가 좋다더라 뭐 이렇게 그런 여행지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정보 음식이나 이런 걸 살려면 거기는 또 뭐 환전도 미리 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숙소가 참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신혼여행을 간다 아니면 단체로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사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는 숙소라든지 이런 거는 여행사가 다 챙겨주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직접 다 가서 가려면 진짜 힘들 거예요.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 국내 여행을 하는 거는 뭐 말이 통하니까 어디 가든지 어렵지 않게 했는데 외국은 안 나가봤으니까 언어라든지 서부터가 전혀 다를 테니까는 그러면 첫날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해서 공항에 가서 이제 이동을 하고 저쪽 나라에 도착을 하겠죠. 첫날에 일정이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보니까 이제 밤에 출발해서 꼬박 밤을 새고 이제 새벽 밤중에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겠지. 그래서 상대편 나라에 새벽에 도착하는 뭐 이런 코스도 많이 있고
아침에 가서 뭐 점심때 도착하는 코스도 있고 있지만은 하여튼 첫날은 출발해서 도착하는 것까지를 일정을 잡아서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고, 이제 둘째 날서부터 마지막 날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짜여진 일정이 있잖아요. 짜여진 일정에 따라서 여행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죠? 뭐 산책도 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은 에펠탑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 에펠탑 가는 거, 뭐 지하철도 촬영하고 지하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촬영을 해보고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집에 와서는 이거를 한데 묶어서 재미난 에피소드만 묶어가지고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상이 제가 볼 때는 15일을 다녀오면 영상이 한 16개, 17개, 20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 만드는 게요, 중노동입니다. 중노동. 하다가 막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 육체적으로 힘들다는 느낌도 있고요. 막 머리 회전이 안 돼요. 어쩔 때는 어떻게 내가 뭔가를 편집을 해야 재밌을 것 같는지 잘 모르니까는 너무 어렵더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리에 가서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향송이 나오면 좋겠다 이거야. 근데 거기 식당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라면집 같은, 라면 가게 같은 그런 거라서 음악을 제공하지는 않는데야. 그런데 파리에 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 기차역 어딘가에 가서 뭐 스낵을 먹고 뭐 햄버거를 먹더라도 뭐 이렇게 좀 음악이 흘러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그런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소스들이 필요한 거지, 소스. 자, 첫 번째 소스는 뭐가 있냐면 촬영 영상본이 필요하겠죠. 여행을 다녀오셨으니까 자, 촬영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야. 눈 뜨자마자 촬영을 해서 잠자기 전까지 계속 촬영하는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계속 촬영하고 스톱하고 또 촬영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노트북을 가져가시거나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안에다가 1일차 해서 저장을 따로 해놓고 둘째 날 되면 또 촬영한 거를 또 둘째 날에 해서 저장을 해놓고 첫째 날 출발하는 거에서 도착까지 과정 뭐라고 이름을 파일명을 고쳐놓고 저장한다든지. 촬영 영상본이 필요하고 여기에 좀 뭐가 들어있냐면 배경음악이 필요해요. 배경음악. 효과음도 필요하단 말이야. 예전에 라디오에서 드라마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라디오 드라마. 보면은 뭐 문 닫는 소리, 문 여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뭐 여러 가지 음식 먹는 소리, 누구 때리는 소리, 싸움하는 소리 이런 효과음들이 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김벌레라고 하는 사람 이름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효과의 대부라 그러더라고요. 방송에 나와서 효과음을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신기할 따름이야 진짜. 파도 소리는요, 그 콩 있잖아요. 콩을 옛날 키라고 하죠. 곡식 같은 거 이제 걸러내는 거기다 놓고 이렇게 흘러내리면 콩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는데 그게 파도 소리처럼 들리나 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과음을 만들기도 하고, 뭐 누구 때리는 소리 같은 거는 삼겹살을 사가지고 삼겹살을 손바닥으로 툭툭 치면 뭐 볼기짝 때리는 소리라든지 뺨을 때리는 소리 같은 게 이제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제 뭐 바람 부는 소리나 낙엽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는 일부러 이제 마이크를 가져가서 녹음기를 가져가서 녹음을 해와야 되겠죠? 예.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이 소리는 뭐 어느 지역에 무슨 뭐 하는 소리입니다 라는 이런 거. 근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그걸 영상으로 담았으면 어땠을까. 소리만 들어왔잖아, 소리만. 갈매기가 끼룩끼룩 하는 소리를 녹음을 해서 갈매기 소리는 들렸는데 갈매기가 끼룩끼룩 울고 지나가는 날아가는 영상마저 담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아쉬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그래픽이 필요해요. CG가.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그 드라마 보셨죠? 그렇죠? 그게 보통 드라마보다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대요. 근데 왜 비싸게 들어가는가 봤더니 고래 등장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상 그래픽 처리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갔나 봐. 어. 바닷가에서 이제 고래가 이렇게 수영하는 장면을 촬영한 거를 뭐 건물 밖에 지나가는 거로도 변환을 해야 되니까 그래픽 처리가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 예전에 그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어서 KBS에서 이번에 또 뭐 한산인가 하는 영화 나왔죠. 그렇죠? 그것도 뭐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러는데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하객진이라고 하는 이제 전법이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하객진은 기병들 말 타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 육군에서 이제 하던 전법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상에서 펼쳐놓은 건데 그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에서 그 하객진 얘기는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신기한 게 그 노젓는 사람이 그거를 져야 되잖아. 배를 펼쳐라 그러면 말 한마디에 배가 펼쳐지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노를 져야 되고 방향을 바꿔야 되면 밑에서 이제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 얼마나 중노동입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들은 작업인지는 저도 육체적인 훈련을 많이 해봤으니까는 그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거는 굉장히 팀워크이겠지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거겠지만은 그런 효과를 그 컴퓨터 그래픽을 한다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CF죠. CF. CF는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1분짜리 CF 만들려면 한 10억 이상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현대차라든지 기아 자동차 광고 새로운 차가 나오면 옛날에 이제 아우토반에서 막 달리는 장면들 나왔었어. 그럼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아우토반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는 장면을 촬영을 하려면 그 국가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사용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북극에 가서 촬영하는 걸 하려면 비행기 싸들고 배우 싸들고 비행기에서 실어서 북극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항공료라든지 이걸 다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촬영 편집은 나중이고 일단은 이동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그 사람들 거기서 먹고 살려면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따뜻한 곳에서 지내야 되니까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하면 OST라는 게 들어가잖아. O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근데 예전에는 어떤 가수가 노래를 만들면 그 노래를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더라고. 그래서 그 노래가 OST로 들어가게끔 하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별도로 작곡을 하죠. 영화를 하나 만든다 그러면 그 영화에 맞게끔 작곡을 별도로 해서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OST만 전문적으로 잘 부르는 가수들도 있더라고.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아 이게 OST였구나. 근데 이 가수가 불렀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예. 이런 것도 들어가고 또 뭐가 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배경음악 효과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게 들어가야 되고요. 왜 글자가 안 써져?
그 다음에 아까 뭐 까꿍이라든지 뭐 이런 효과음 같은 거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뭐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예전에 태왕사신기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어요. 배용준 씨 나왔던 거. 거기에 그 장항선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장항선 씨가. 그분이 이제 누가 무슨 얘기하면 뭔 개소리야 뭐 이런 게 나왔었는데 그 부분,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많이 돌아다녀요. 게임을 하다가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뭔 개소리야 하고 그 사람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EBS에서 그림 그리는 그런 과정이 있던 거 있었어요. 밥아저씨인가 누군가. 그래서 그림 그리고 나서 참 쉽죠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 목소리만 따온다든지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짤 같은 거를 잘 구해가지고 영상에다 집어넣으면 참 좋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재미있게.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과도하게 쓰면 저도 싫고 딴 사람도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강의한 내용만 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 가지면 그 시간은 소리가 없으니까 잘라 버려야 되고 본 소반 것만 가지고 제가 편집을 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저는 예전에 사진 찍을 때 사진을 찍다 보면 잘못 찍힌 사진들이 있어요. 어떤 꽃을 찍다 보니까 꽃을 찍었는데 꽃이 초점이 안 맞았거나 흔들렸거나 하는 사진들이 있는데 절대로 안 버립니다. 언젠가 써먹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겨울에 눈 내리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눈 내리는 장면을 베란다에서 밖에 눈 내리는 장면을 촬영하는 영상도 있을 테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우산을 쓰고 눈을 맞는 장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비가 내릴 때 우산을 쓰고 나가서 우산 밑에서 촬영을 하면 비는 안 맞지만 빗소리가 우산에 타닥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게 녹음이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제 이게 숙달이 되고 나면 비가 오는 날 일부러 우산을 쓰고 나가서 그렇다고 마이크에다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덥지만은 수영장들이 있잖아요. 수영장들. 애기들 잘 놀 수 있는 수영장이나 분수대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 센터 밖에 나가면 어린이 소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분수대가 있거든요. 아까도 보니까는 어린아이들 몇 명이 거기에서 분수가 올라오니까 거기 놀더라고. 근데 이제 아이들은 함부로 촬영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우리 아이를 왜 찍었냐서부터 시작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서 촬영할 수는 있겠지만 남이 노는 촬영을 하는 거는 촬영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촬영 영상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빗소리라든지 뭐 이런 장면들을 차를 타고 가면서 비가 오면 윈도우 브러시가 돌잖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 창밖에 비치는 비 내리는 장면을 찍기도 하고요.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창가 오른쪽이나 왼쪽 창 밖에서 비가 내리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그를 촬영할 수도 있고요. 기차를 타고 가면서 비가 내릴 때 기차 창 밖에 빗물이 떨어지는 그런 걸 촬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우산을 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를 맞으면서 가는 장면 이런 걸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는 어떤 효과 영상들을 직접 촬영한 효과 영상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비 오는 장면이나 눈 오는 장면이라든지 번개 치는 장면 같은 걸 찍고 싶으면 이건 위험해요. 번개가 잘못 쳐갖고 나한테 떨어지면 죽잖아.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위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확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벼 베는 거. 가을에 이렇게 농촌을 가다 보면 벼를 베는 이제 수확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뭐 콩을 타다 간다든지 뭐 이런 거, 뭐 밤을 딴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연찮게 보시게 되면은 그분들 일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촬영을 해보세요.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황금들녘이라고 하죠. 가을에 수확하기 전에 이제 벼가 아주 그냥 황금 물결을 쫙 평에 이제 이루잖아요. 그때 이제 벼를 자세히 보면 벼가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무거우니까. 익은 벼는 뭐 고개를 숙인다라는 뭐 그런 옛말처럼 그렇게 그 일부분만 촬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들 물놀이 하는 장면, 물놀이 하는 장면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남이 만든 거를 빌려 쓰기도 하고 무료로 제공받아 쓸 수도 있지만 직접 촬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는 제가 여러분에서 복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또 볼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는 그 소스 중에 이미지 소스를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2022년도 달력이라든지 모니터 3개짜리 이런 거. 자, 얘를 저는 어떻게 쓰냐면은요. 제가 이거를 이제 만들어 왔을 때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떤 요령으로 가져왔냐면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 부분?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이제 네모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블로그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가 블로그라고 써. 여기다. 그림 편집하는 프로그램은 많잖아요. 그렇죠. 뭐 포토스케이프도 있고 포토샵도 있고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거야. 컴퓨터에 모니터 3개가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갔다 왔다 그러면 제주도라고 여기다 쓰는 거지 이렇게. 어? 제가 그 복사해 드리는 폴더에 보면은 효과 폴더의 이미지 안에 복이라는 메뉴 가셔서 큰 아이콘이나 아주 큰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달력도 보이고 보이는데 그 첫 번째는 수첩이 보여요. 수첩. 제가 이거를 처음에 가져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여기다 오늘의 할 일 글자를 쓰니까 글자 여기다가 자, 제가 이거를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JPG. 아, 마우스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이제 위치를 보여주는 건데 프로그램이 달라서 그게 안 나타날 수는 있고요. 네. 저는 이제 강의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강의하는 프로그램들을 여기다 띄워놓은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보이는 건데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포토스케이프. 아니면 우리 저번에 그 미리 캠퍼스 잠깐 했었죠. 뭐 그런 거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한번 포토스케이프의 사진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먼저 한번 보세요. 보시고 나서 부연 설명을 따로 드릴 테니까는 포토스케이프라는 거를 이용하면 이제 이렇게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이 이제 여기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제주도 여행을 했던 거를 블로그에다 올리고 싶어. 그래서 글자를 제가 쓸게요. 글자를 쓰는데 제주도 여행 1일차 집에서 출발
공항으로 이동, 제주공항 도착, 숙소 도착. 뭐 제가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해보고 글자 색깔을 좀 바꿔보면 자,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이거를 왼쪽 맞춤으로 놓으면 마치 수첩에다가 메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하나 저장을 해. 그 이제 저장을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제주도 제주 여행 1일차라고 제가 이제 하나 써서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이제 그 다음날 되면 2일차 일정을 또 여기다 기록을 하겠죠. 그러면 요거를 고치거나 이 글자를 고쳐서 내용을 쓰면 이제 2일차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글자만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블로그에다 쓸 때는 그림이 올라가면 보기 좋거든. 예, 그런 거를 요량으로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이런 그림을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림 중에서 포토스케프를 닫았나? 다시 포토스케프를 띄워서 제가 아까 하던 거 여기 있었는데 다른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모니터 3개짜리 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뭐 제가 하는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요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글자를 하나 쓰는 거예요. 뭐라고 쓸 거냐면 제라고 하나 쓸 거예요. 제. 그리고 글자는 크기를 이렇게 여기다 또 글자를 하나 쓸 거야. 이번엔 주라고 쓸 거야. 주. 그 다음에 여기다 또 하나 글자를 쓰는데 이번엔 도라고 쓸 거야. 도. 도라고 쓰면 모니터에 이제 한 글자씩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거를 제주도라는 글자가 하나씩 돌아가게끔 움자리라고 하죠. 그런 걸로도 변화시키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나 만들면 아까는 제가 제주 여행 1일차라고 아까 수첩처럼 메모해 놓은 거를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쓰면 그럼 여기도 왼쪽에 보면 비어 있잖아요. 왼쪽에다 비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메모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여기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컴퓨터 작업하는 그림들이 있거든. 그럼 이런 그림은 어떻게 쓰면 좋으냐면요. 아까 그림 중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 거. 이런 그림은 이쯤에 여기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다가 어디로 여행 가지? 고민하는 같은 느낌. 그 모니터 여기다가 나 고민 중이라고 쓴다거나 예. 이런 경우도 여기 보면 여기다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해외여행 갈까? 국내 여행 갈까? 고민하는 장면을 여기다 연출해도 되고요. 글자를 쓰는 거니까 이런 것도 모니터에다 무슨 글자 같은 거를 써서 전 이제 강의안 만들 때 타이틀에다가 이런 거를 쓰거든요. 예. 요 이제 꼬맹이 나오는 노트북 열어서 꼬맹이 있는 거라든지 안경 쓴 사람이라든지 요런 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도 돼요. 예. 꽃천연 농부가 되다 이거는 그 아침마당인가 아니 어느 방송에 나왔던 거 그건데
젊은 여성분이 이제 부모님이 농사 짓는 거를 이으시려고 농부가 되겠다고 온 거야.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나왔던 타이틀이 예뻐갖고 제가 저장해 놨어요. 인간극장에 나왔던 거네, 인간극장. 아이가 생겼다, 이렇게 나오네. 인간극장 꽃천의 농부가 되다. 음, 음, 아, 남편 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트랙터 운전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예.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요런 그림들이 어디다 써먹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이 회색 벽에 앉아있는 여성이 그 노트북 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요약 정리를 해도 되거든. 자, 요런 그림들은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보드판처럼 해서 여기다 글자를 쓰면 뭐가 요약이 되는 것처럼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요, 이런 그림은 포토스케이프나 포토샵이나 아니면 미리 캠퍼스라는 사이트에다 이 그림을 불러다 놓고 거기다 글 쓰는 기능을 이용해서 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가지고 편집을 누르면 편집, 그림판으로 이렇게 넘어와요. 그림판으로. 그림판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비어있는 공간이 이만큼인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거를 이용해서 글자를 따로 쓰는 건데 이 그림판으로 글자를 써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나 아니면 우리 앞에 선생님은 그 아이패드나 이런 걸 가져와서 거기다 펜을 가지고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뭔가 효과 그림 글씨를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가져와서 태블릿에 연결해서 편집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듯이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SNS를 잘 하시려면 잡기술을 많이 알아야 돼요. 포토샵 저기 뭐 파워포인트 할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파워포인트로 교환을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서 얘를 불러와요. 그림을 불러와서 파워포인트 상에서 이 글자를 여기 그림을 불러와서 자, 삽입에 가서 잠깐만요. 어디 갔어? 삽입에 가서 제품 인증이 실패됐다고 해서 작동이 안 되네. 파워포인트를 못 보여드리겠다. 아래 한글에서 작동이 아래 한글도 되거든요. 아래 한글에서 가로 화면으로 편집하겠다고 화면을 설정을 해놓고 이 그림을 불러와서 근데 저 그림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용하는 모니터 비율이하고 다르게 더 넓어요. 그럼 참 애매하거든? 그럼 우리가 포토스케이프, 미리 캠퍼스 배우신 거 있으니까, 자, 미리 캠퍼스로 한번 가서 제가 뭐 보여드릴게요. 자, 미리 캠퍼스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상에다가 불러와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돼요.
잠깐만요. 미리 캠퍼스에 로그인을 지금 하는 과정에 있는데 뭐가 문제길래 로그인 다시 로그인 조금 전에 했는데 자 포토스케프로 들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는 이거야. 이 그림의 사이즈를 알아야 돼요. 사이즈를. 그래야 이 비율하고 똑같이 만들지. 이거는 가로, 세로는 아니고 가로는 가로인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비율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누르시면 이미지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부르시면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1658에 3667로 되어 있네. 비율이. 사진의 크기가 가로 해상도가 10,000픽셀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잠깐만요. (10658) 곱하기 3667을 하나 메모해 놓고 우리가 이제 포토스케프에 와서는 디자인 만들기, 새로 만들기 눌러서 직접 입력. 그럼 여기 아까 메모한 게 10658에 3667을 만들고 나면 가로로 좀 널쩍하게 나와 있는 미리 보기 하나 나올 거예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 모니터 비율은 1920에 1920에 잠깐만 여기 아까 파일에 가서 새 디자인 만들기 들어가 보면 800에 600도 있고 뭐도 있고 이렇게 쓰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율이 여기 다 달라. 채널 아트는 2560에 1440이고 채널 로고는 800에 800이고 썸네일은 1280에 720이고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업로드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 파일을 업로드를 미리 해놔야 돼. 그래서 아까 제가 거기서 효과에 들어있던 이미지 중에서 미리 보기에 들어가면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였지? 이거였나? 키보드고 우먼이었네. 우먼이면 이거네. 이거. 예. 불러오면 여기 이제 들어오거든요. 클릭하면 이제 일로 들어오고 이거를 화면 모서리에다 놓고 얘를 쭉 늘리면 왜 안 맞았지? 안 맞았다. 그렇다고 이걸 늘리면 영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잘못 만들었나 봐. 새로 만들기를 할 때 잘못 만들었나 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쪽 오른쪽에. 그럼 여기다가 왼쪽에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를 쓰는 거야. 오늘의 할 일 1. 아침 먹기, 아침 든든하게 먹기. 2.
공원 산책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놓고 이것도 왼쪽 맞춤을 해놓으면 보기 좋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거는 가운데 정렬을 하고 근데 다 가운데 정렬이 되지 어느 거 특별히 안 되거든요. 워드처럼 얘는 오른쪽 정렬 얘는 가운데 정렬 이건 안 돼요. 가운데 그럼 다 가운데고 오른쪽은 다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은 통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목을 별도로 중간에 맞추시려면 제목 글자를 여기다 따로 쓰셔야 되고 본문은 또 본문대로 따로 쓰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할 일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침 먹는 장면이 나와야 되고 사진이 나와야 되고 주변 공원에 가서 내가 걷기 운동하는 거를 보고 몇 걸음 걸었는지 몇 시간 동안 걸었는지 핸드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캡처를 해서 블로그에다 올리면 되는 거지. 여기 그 파워포인트에서 찍었거든요. 응? 파워포인트에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럼 거기다 이제 글자를 쓰는 거지. 이 사이즈가 자, 그림 불러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삽입에 가서 그림 불러오셨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쓰시려면 색상자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글자를 쭉 써나가시는 거예요. 블로그에 올리. 우리가 이제 콘텐츠를 만들 때 컨텐츠라고 안 하고요. 네, 콘텐츠라고 합니다. 콘텐츠.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콘텐츠라고 기록을 하고요. 워크숍이 아니라 워크숍이나 워크숍이라고 하죠. 워크숍 뭐 이런 거. 마우스로 블럭을 설정한다 그런데 블럭이라고 하는 블럭이 아니라 뭐 다 그 외래어 표기법이 달라요. 근데 하여튼 뭐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학교 선생님들 교환 작성을 할 때는 대부분이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을 써요. 아니면 한글. 그래서 이거를 다시 뭐로 아도비에서 나와 있는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배포를 해요. 파워포인트 자체로 배포를 하면 그거를 고쳐가지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PDF로 변환을 시켜서 배포를 하면 PDF는 못 고치거든요. 보편적으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이제 툴을 써서 툴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파워포인트를 많이 쓰는데 자, 한번 파워포인트를 한번 제가 실행해 보면은요.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이 비율이 나와요. 이게 16대 9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16대 9로 나옵니다. 파워포인트 2013 서부터가 16대 9로 나오고요. 2013 이전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디자인 메뉴. 파워포인트 좀 실행하신 분이 있으면요. 상단에 가면 디자인이라고 있고요. 디자인 누르시면 오른쪽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는데 4대3이냐 16대 9냐 4대3은 옛날 텔레비전 비율이에요. 옛날 텔레비전 비율이라서 가로가 좀 답답하죠. 그래서 슬라이드 크기를 16대 9로 할 거냐
그런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는 1658에 3667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율대로 우리가 가야 돼. 안 그러냐면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제가 이제 비화면을 하나 열어 놓을 텐데, 비화면을 열어 놓고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그림. 이 컴퓨터 상에 있는 그림을 아까 제가 이제 가져올 건데, 자, 이미지에 가면 우먼 이거 아니구나. 삽입에 가서 그림에 가서 보세요. 위아래가 남았잖아요. 위아래가 남으니까 되게 보기 싫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내가 사용하려는 그림이 다 똑같은 비율이 아니라는 거야. 어떤 거는 넙들이한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세로 있고, 어떤 건 가로 있고, 다 다르다 보니까 맞추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일단 여기 남아있는 거는 무시하고 얘를 뭐 올리든지 어떻게 해놓고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써볼 겁니다. 글자. 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지 않고요. 그냥 클릭해서 써요. 여기다가 글 상자를 클릭해 놓고 오늘의 할 일 아침 든든하게 먹기 주변 공원 걷기 가로 열고 5,000보 점심에는 인문학 책 읽기 100쪽 이상을 읽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써볼 거예요, 제가요. 이제 그러다 보면 점심 때 되겠지? 그러면 점심을 먹을 거냐? 점심 때 점심 봉사활동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글자 크기를 여기 와서 글자를 크게 하면 이제 커지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얘를 이제 하나 완성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지금 얘를 파일로 저장을 하면 파워포인트 형태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 형태로 저장된 거는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이 없으면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미지로 저장하려고 그래. 이미지로. 그러면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겠다고 누르고 찾아보기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요거 있어. 파일 형식이 있는데 파일 형식에 가서 여기 있네. PNG 형식. JPG나 PNG 형식으로 저장하겠다라고 저장을 누르면 이게 슬라이드가 1개짜리가 될 수 있고 100개짜리가 될 수 있는데 처음부터까지 다 이미지로 저장할 거냐 지금 슬라이드만 저장할 거냐 이거죠. 지금 슬라이드만 저장해라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것이 지금 아마 내문서 폴더 안에 여기 저장됐네요. 여기 저장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을 누르시면 그림판으로 넘어가요. 그림판으로. 그럼 제 아랫부분에 있는 거 있죠. 아랫부분 여기를 이렇게 줄여. 아랫부분을 줄이면 아랫부분을 잘랐거든. 그럼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잖아요. 이렇게 그냥 저장을 누르면 끝난 거야. 자, 보시면 원래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그림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불러오면 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그림하고 이 슬라이드 화면이 일치가 안 되거든.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딘가 좀 언밸런스하게 되죠. 그러면 이 그림을 아래 놓든지 위에 놓든지 이렇게 조정을 시켜놓고 글자를 쓰세요. 이렇게 글자도 너무 크게 쓰거나 많이 쓰게 되면 이 그림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강의하시니까는 이렇게 강의안을 만드신 거를 저장을 할 때 일단 먼저 저장을 하셔야 돼. 파워포인트로 저장을 하셔야 돼. 강의안 해갖고 이제 먼저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할 때는 파워포인트 형태로 배포를 하는 것보다는 파일에 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찾아보기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내문서에 저장되는 겁니다. 내문서에 저장이 되는데 형식에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PDF로. 그럼 아예 PDF로 저장이 되는 거고, 아래 한글도 PDF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PDF를 우리가 뜯어서 편집할 수가 없어요. PDF를 편집하려면 PDF 편집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PNG로 저장하겠다라고 해서 PNG, JPG나 PNG로 저장을 하면 지금 슬라이드만 저장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것도 있어요. 제가 이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유튜브에다 올리기 전에 썸네일이란 걸 미리 만들어 놔요. 썸네일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거는 미리 캠퍼스에서 만들었지만 대부분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12번 수업하는 거니까 12개 슬라이드가 나오니까 이거를 전체를 그림으로 저장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12번까지 나오죠. 12개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름 바꾸기에 들어가서 1주차 수업, 2주차 수업 하는 식으로 파일명을 바꿔서 이제 유튜브에다 올릴 때 미리 보기 이미지, 썸네일을 이거로 등록을 하는 거지. 이거를 수업 전에 미리 다 만들어요. 유튜브 과정도 썸네일을 다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다 만들고 미리 만들어 놓고 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뀔 때가 있잖아. 갑자기 바뀔 때가 있거든요. 아까처럼 뭐 요런 거로 바꾸고 싶다든지 저런 거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제가 자주 쓰는 프로그램이 미리 캠퍼스보다는 포토스케이프를 많이 쓰니까 포토스케이프로 쓴다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불러와서 그렇게 이미지로 바꿔서 한다거나 하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얘를 저장했는데 이 저장된 그림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거 파워포인트 파일이고요. 이건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편집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림판을 바꾸면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밑에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아랫부분에 이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자르는 기능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 왼쪽도 비어 있죠. 그럼 여기서 컨트롤 A를 눌러가지고 전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 그리고 요 오른쪽도 좀 잘라. 아까는 왼쪽에 여백이 좀 있었는데 왼쪽 여백 없애고 아예 처음부터 이 그림을 가져올 때 이렇게 왼쪽을 없애서 가져와도 돼요. 그래서 글자를 여기 맞춰서 써도 되는데 저는 이제 다 한 거를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저장하면
자, 이거예요. 아까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은 왼쪽에 여백이 있는 형태로 저장한 거고요. 그 왼쪽 여백이 있는 형태로 저장이 된 거고, 방금 전에 작업한 거는 왼쪽 여백을 빼버린 거지. 이게 더 깔끔해 보이네. 그러면 이제 제가 블로그에다 이제 오늘의 할 일이라는 거를 올릴 때 이걸 타이틀로 올려놓고, 아침 먹는 장면, 또 주변의 공원에 가서 이제 걷는 장면, 뭐 이런 거를 내가 찍기 힘들면 셀카봉을 가져가서 이렇게 거치대 놓고 내가 나를 찍거나 해서 핸드폰에 몇 걸음 걸었던 게 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캡처해서 하면 되고. 여러분 스마트폰 화면 캡처하는 걸 할 줄 아세요? 여기 지금 보면 저도 몇 걸음 걸었는 거 여기 걸음수가 있는데 캡처하는 장면이 뭐 파워 스위치하고 홈 버튼을 누르는 거 있는데 제 거는 그냥 화면을 이렇게 쓱 비비고 지나가면 화면이 저장이 돼요. 기종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잘 쓰면 되는 거지 뭐든지. 뭐든 다 잘할 수가 없거든. 내가 잘 쓰는 것만 잘하면 돼 일단. 요렇게 해가지고 뭐 파워포인트를 하던 한글로 하던 뭐를 하든지 간에 뭐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비디오 트랙, 오디오 트랙, 사운드 트랙, 전환 효과, 오버랩,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자막 설정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봐야 되겠고요. 제 홈페이지 오시면 이거 넣어놓은 거 있습니다. 유튜브 자료실이라고 상단에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주로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작권 걱정 없는 자료 모음. 예전에 그 유명한 사진작가 작품이 그 소나무 연작이라고 해서 나온 게 있어서 배병호 선생님, 사진작가 배병호 선생님 작품을 블로그에다 많이 퍼다 날랐었어요. 왜냐면 내가 사진을 작품을 촬영할 줄 모르니까 남의 작품을 퍼다 날라서 보여주는 연습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작권 침해가 된 거야. 그래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법률회사랑 연동을 해가지고 남의 블로그에 배병호 선생님 작품이 올라가 있는 거를 다 이제 내용 증명을 해가지고 발송을 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배병호 선생님 작품 허락도 없이 왜 블로그에다 게시를 했느냐, 합의를 보자,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일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본인하고 해결을 보지 못하면 본인하고 해결 보면 되는데 이제 가족들이 있을 때 전화가 오면 배우자가 전화를 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사모님 되시는 분이 허락도 없이 작가의 작품을 블로그에다 올렸다 이거지. 그러면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부인 되시는 분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 뭐 요즘 컴퓨터 배운다고 나가는 건 알겠는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걸 배우고 돌아다니냐고. 그래서 법률회사에서 전화 오고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거 이렇게끔 사단을 만들어 놨냐 하고 배우자 간에 이제 싸움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남편이지. 내 편도 아니고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하잖아. 내 편을 들어줘도 시원찮은 판인데 남편을 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에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저작권 걱정 없는 자료 모음을 해갖고 제가 여기다 이제 자료를 멀티미 자료실 가게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글꼴, 그 다음에 효과음 찾는 방법이라든지 무료 영상 찾는 방법이라든지 이미지 찾는 방법. 보세요. 여기 되게 많아. 13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netcc.net 뭐 이런 거, 위키미디아 org, 다음, 구글, 픽사베이,
프리 포토뱅크, 뭐 굉장히 뭐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픽사베이라는 것만 하나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픽사베이. 제 홈페이지에도 제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멀티미디어란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에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글꼴, 영상, 이미지 찾는 방법, 이런 것 제가 링크를 걸어놓은 게 있고요. 여기 보면 밑에 픽사베이라고 있어요. 픽사베이. 그 픽사베이 누르시면 픽사베이 사이트가 이렇게 열립니다. 픽사베이는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는 그림만 공짜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영상도, 음악, 효과음들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효과음이나 영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가지고 블로그에다 편집을 하던 유튜브 영상을 만들던 전혀 상관없어요. 상업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이제 가을 준비를 하려 그러면 이제 가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가을을 검색하면은 가을과 연관된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이거 좋다. 요거. 나무 숲 사이에 이렇게 빛이 보이는 것도 좋고요. 낙엽이 떨어진 벤치가 있죠. 그렇죠? 요런 낙엽도 보이잖아. 낙엽들, 이런 거. 요런 낙엽을 클릭을 하면 큰 그림이 나오거든요. 이때 프리 다운로드 누르시면 돼요. 이거. 그런데 저는 여기 회원 가입이 됐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놔요. 로그인을 해놓으면 다운로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그러면 좀 제한이 있어요.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또는 네 가지가 나와요. 다운로드 받으려고 그러면 프리 다운로드 누르면 제일 밑에 있는 게 해상도가 제일 높은 건데 이거는 다운로드가 안 되기도 해요. 제일 아래에 있는 거 이거는 다운로드가 안 되기도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무제한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해상도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이미지 배포해 드렸던 거는 그렇게 해서 제가 픽사베이에서 일일이 검색을 해서 다녔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컴퓨터 애들 그 환호하는 장면이라든지 요거 연필을 입에다 물고 이렇게 뭐 약간 화난 표정 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런 거 이것도 많이 쓰거든요. 여기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헤드셋 마우스 키보드 돼 있는 거 있죠. 여기 비어 있잖아요. 요 비어 있는 데다가 오늘의 할 일 뭐 이런 걸 쓴다거나 이런 거 요거 오른쪽에 여기 막 영어로 코딩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제 유튜브 배너예요. 배너. 유튜브 배너에 보면 여기 컴munity 모여라고 되는데 요 뒷배경 있잖아요. 뒷배경 그림. 영어로 써 있는 뒷배경 그림이 이 그림인가 그럴 거예요. 약간 다르네. 약간 다른데 요 그림을 가져와서 여기다 글자를 입혀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아무거나 눌러볼게요. 눌러보면 요 그림 같다. 요 그림 가지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픽스베이 라이센스 프리 뭐라고 영어로 써놨는데 상업적으로 팔아먹어도 되고 쉽게 말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전혀 걱정 안 해도 되고 본래 어디서 내가 이걸 제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디서 제공받았는지를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근거를 안 남겨도 돼요.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지. 마음대로. 그래서 프리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보면 요거 있잖아요. 밑에 거. 이거는 다운로드가 안 돼요. 회원 가입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되는데 자, 제가 이제 한번 로그아웃을 해놓은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 누르면, 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요, 자, 이렇게 나와요. 로봇이 아닙니다라고 또, 로봇이 아닙니다. 여기 이런 거,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뜨기도 해요. 그리고 그냥 다운로드가 싹 되면 좋은데, 다운로드가 안 되고, 뭘 물어봐요. 뭘 묻냐면, 뭐 건널목 그림을 선택하라고 나오기도 하고, 자전거 그림을 선택하라고 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게 공짜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무분별하게 막 다운로드 받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무분별 다운로드를 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어봐요. 근데 주의하실 점, 요 밑에 보시면 요런 거 있어요. 요런 거.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지금요. 받았는데 요런 그림이라 요런 그림들 요거 괜찮을 것 같아서 클릭을 해보면 여기 있다가 창이 일로 새로 열렸어요. 새로 열렸어. 이건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림을 클릭했는데 이게 자기 창에서 열렸어. 그럼 이걸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여기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요거 그림을 누르면 별도의 창이 따로 열리거든요. 이거는 돈 내고 쓰는 거예요. 33달러 그림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림을 많이,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은요, 자기 사진을 100원씩에도 팔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아까 선생님이 유튜브에 그 메인에 만드신 거예요. 이거. 네. 뒤에가 그 흐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사진이 그림이 좀 뿌옇게 나왔죠? 원래 뿌연 사진. 아니에요. 얘를 뿌옇게 처리하는 게 미리 캠퍼스에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미리 캠퍼스 한번 다시 들어가서 살짝 보여드릴게요. 미리 캠퍼스 들어가서 그림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제가 불러올 텐데요. 자, 그림을 하나 제가 불러와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불러왔는데 이 그림이 여성분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그림에 보면 왼쪽에 불투명도라는 것도 있어. 불투명도. 그 다음에 뭐 화사하게 저녁 노을, 뭐 밝은 효과, 뭐 로맨틱 분위기 이런 걸 이용해서 바꿀 수도 있어요. 흑백 처리도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그림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뒷배경이 좀 뿌옇게 나온 것도 그렇게 꾸며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고요. 이제 안 해보셨으니까 헷갈리시는 건데 해보시면 별거 아니라는 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림을 눌러서 별도의 창으로 창이 열리면 이거는 돈을 내고 쓰는 거니까는 하지 마시고 자기 창에 열리면 자기 창에 열리는 거는 픽사비에 이렇게 무료 다운로드, 프리 다운로드가 눌렀을 때 여기 해상도 제일 높은 거는 안 된다. 근데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잖아요. 배경음악. 블로그에는 음악을 못 올려요. 내가 직접 노래를 불러서 mp3 파일로 만든 것조차도 못 올리게 막아 놓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저작권이 있는 남의 노래를 올려놓는 게 문제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네이버에서 관리를 안 한다는 욕을 먹어요. 그래서
아예 못 올리게 막아 놓더라고. 음. 그럼 이런 배경음악은 어디서 사용하면 좋으냐, 어디서 가져와야 되느냐 하는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채널 맞춤 설정을 누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별도의 창이 열리는데, 그 왼쪽에, 자, 여기 왼쪽에 보면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어. 오디오 보관함. 여기 가보시면 어마무시하게 많은 음악들이 들어있어요. 아마 몇만 곡이나 몇십만 곡이 될 거예요. 제가 받은 것만 해도 몇천 곡 되니까. 이거는 다 100% 무료예요. 단 유튜브 상에서만 무료예요. 이거를 배경음악을 이용해서 블로그에다 올리면 안 돼. 그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의 링크를 블로그에다 옮겨 쓰는 건 상관없어. 이거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블로그에다 직접 업로드하는 건 안 돼. 저작권 위반이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 링크를 연결하는 건 상관이 없다 이거지. 예. 근데 이제 보시면 극적인 분위기고 밝은 분위기고 슬픈 분위기고 어두운 분위기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눌러보면 음악이 악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1분 57초짜리 음악인데 이걸 다 들어봐야 알아.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안에 어? 다른 데인가? 다른 USB 메모리에다 저장해놨나?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나 보다. 음, 음? 어딘가에다 제가 넣어놨는데 또 못 찾고 헤매고 앉아있나 보다. 제가 여기서 노래를 몇천 곡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 들어봤어요. 일부만. 어떤 거는 막 경쾌한 분위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메모를 해놓고, 요거는 인트로 할 때 쓰면 좋겠다, 뭐 요거는 뭐 이제 엔딩에 쓰면 좋겠다라고 이제 메모를 해가지고, 먼저 제 유튜브를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여러분 강의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앞부분, 자, 이제 이 부분. 이것도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음악을 가지고 요 부분만 따로 만들었어요. 영상을. 그리고 이제 끝날 쯤 되면,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어지는 강좌가 뭐가 있습니다 하고 제가 소개를 하거든요. 요거 안 해놨다. 이게 7주차 강좌니까 이전 강좌 6주차 강좌를 여기다 이제 지금 나타났다. 요거 이제 엔딩 음악인데, 요것도 사용하는 음악을 정해가지고 제가 미리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영상 편집 명령이 들어가면 어떤 거를 쓸 건지를 쭉 보여주게끔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미리 작업을 다 해놨어 이거를. 어.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실버 수업하고 유튜브 수업한 거를 이제 편집은 안 했거든요. 오늘 수업한 것까지 이제 가져가서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남아서 이제 좀 더 해야 되겠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는 저는 이게 매번 꽤 오랜 기간을 이렇게 해왔으니까, 유튜브에 본격적으로 영상 올린 게
2004년도서부터 했으니까 항상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일이었으니까 뭐 어려운 거는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하던 일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영상 여기 유튜브 제 블로그에 보면은 블로그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에 관한 강의를 올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메타버스에 관한 거 올려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메타버스 학습하기를 누르면 이게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이런 겁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메타버스 설명해 놓은 메모 내용이 있고요. 메타버스에서는 교환을 제가 올려놓은 거예요. 교환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 링크. 강의 요거 링크를 누르거나 요거 이거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직접 블로그에다 업로드하면 안 돼요. 음악 때문에. 그 아까 제공받은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유튜브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이거를 링크를 걸어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유튜브로 넘어온단 말이야. 이거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지. 이것도 지금 유튜브에서 재생되는 거예요. 유튜브에 재생되는 거지. 블로그에서 화면에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는 유튜브에서 재생이 되는 거를 블로그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 블로그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지만 그 짧은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쓰는 음악도 사실은 그 유튜브에서 가져온 음악을 쓰면 유튜브에는 안 올리고 이제 짧은 한 몇 초 정도 한 5초, 10초 이내의 그런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블로그에 올릴 때는 그 음악은 그러면 사용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제공해주는 오디오는 유튜브 영상용으로 허락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유튜브에다는 올리지 않았지만 유튜브에서 내가 사용했다는 걸 알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모르면 상관없는데 알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음악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저는 음악을 사서 써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 가면 셀바이 뮤직이라고 있어요. 오른쪽 여기에 멀티미디어 끝에 보면 여기 셀바이 뮤직이라고 있거든요. 그 셀바이 뮤직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회원 가입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유료 회원이고요.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그럼 하루에 한 곡씩 노래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한 곡씩, 한 곡만. 가입하면요? 예. 그거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제가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뭐야. 자, 여기는 저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간 이용권, 연간 120곡 받는 건데요. 1년 동안 120곡의 노래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 5년간, 2025년까지 돈을 미리 냈어요. 35만 5,500원을. 그러니까 이제 600곡을 받을 수가 있어요. 600곡. 그럼 600곡을 받아가지고 제가 2025년도 7월 28일까지 유튜브에다 올린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날 이후로는 못 올리지. 이날까지만 제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영상을 제작해서 음악을 넣어버리는, 만져보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회비를 내고 노래를 다운로드 받은 거는 이제 제가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유튜브에다 올리면
그래서도 이제 뭐 광고 수익이 발생하던 건 다 이제 제가 갖는 거고. 근데 이제 2025년 7월 28일 지난 그 다음날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저작권 위반이죠. 그 예전부터 성향이 그 전에 올린 건 상관없어요. 그 전에 올린 건 상관없어. 요즘 이제 그 우영우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는 그러한 분위기의 음악들을 또 여기다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제가 다운로드 안 받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음악을 제가 이제 또 뭐 영상을 이제 편집할 때 그거로 배경음악을 써도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달 무제한 쓰는 거는 12만 1,000원이에요. 12만 1,000원. 월 1,080원씩이야. 자동 결제는 18,900원이고 한 곡씩 하는 건 5,500원입니다. 비쌉니다. 여러분이 뭐 멜론이라든지 이런 사이트에서 노래를 다운로드 받아서 듣는 거는 700원 정도 해요. 근데 이건 듣는 용도지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배경음악으로 깔아서 내가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5,500원이니까 되게 비싼 겁니다. 여기 보면 무료 BGM이라고 있어요. 무료 BGM. 저 상단에. 여기 있는 노래를 들어보시고 하루에 한 곡씩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하루에도 100곡씩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뭐 유료 회원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문제가 뭐냐면 요거예요. 여기 크레딧이 복사가 되는 거를 유튜브 상에다가 명시를 하셔야 돼. 댓글에다 명시라든지 설명란에다 명시라든지 셀바이 뮤직에서 제공된 음악을 가지고 사용했습니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면 돼요. 코코로의 다락방이라는 이제 음원인데 여기 보니까 로맨틱한 분위기가 나고 긴장감, 슬픈, 잔잔한, 아련한, 뭐 우울한 피아노, 현악기, 관악기가 사용이 된 것 같고 크레딧을 표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그 유튜브에 안 올리고 그냥 블로그 같은데 이런 데 쓰려면 여기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쓰거나 그렇죠. 그 유료로 사는 거를 쓰거나 유료로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일반 음원을 듣는 용도로 다운로드 받는 그 음원 사이트에서 쓰는 거는 안 돼요. 여기서 아까 선생님 하신 것처럼 이렇게 써야 되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유료 버전으로 사서 쓰는 거고 멜론이나 이런 데 가면 음원을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거는 내가 듣는 용도지 그걸 업로드하는 용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면 일단 시작하는 입장에서 여기서 매일 하나씩 다운을 받아가지고 제일 좋은 거는요. 유튜브에다 올려놓으시고 유튜브에 올린 영상을 연결을 하세요. 그래야 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하루에 한 곡씩 받는데 그럼 내가 여기서 곡이 마음에 드는 게 한 다섯 곡이 있어 그러면 5일이 걸리잖아. 그래서 5일 동안 5번 받은 거를 가지고 영상에다가 배경음악을 다 깔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사람이 다운로드 받았다라는 거는 다 기록이 남으니까. 저도 제 마이 페이지에 가면 제가 어떤 노래를 다운로드 받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받은 거 여기 보면 제가 몇백 곡을 받았는지 여기 다 기록이 돼 있어. I'm so happy 뭐 이런 거 오션 뭐 정수야 우연 도시의 밤 뭐 이런 거 아무렇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받았거든. 선생님은 이걸 받아서 어디다가 제 컴퓨터에서 저장을 해놔요. 그 유튜브에서 받는 거 플러스 이것까지 같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튜브에서 좋은 음악을 고른다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무슨 종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면
아, 이게 무슨 뭐 팝이다 뭐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서 이거를 선택하면 좋은데, 아까 라이브러리에는 그 장르나 이게 뜨지만 다운로드 받고 나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제가 잘 듣는 거 이것만 따로 별도로 보관해 놔요. 아무리 많아도 다 쓸 건 아니잖아. 그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뜨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효과음도 있어요. 효과음. 뭐 쿵쿵 하는 소리도 있고요. 이런 거 뭐 뽁 하는 소리도 있고요. 뿌룩뿌룩 이런 소리도 있고, 이런 소리라든지. 옛날에 그 텔레비전 그 화면 조정 시간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 영상도 앞에다가 이제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 인트로로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거 빠이빠이 뭐 이런 소리도 들리고 되게 뭐가 많아요. 이런 거를 이제 다 일일이 들어보면서 마음에 들면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두 개는 안 되고 하나씩만 됩니다. 예. 근데 이걸 제가 배포에 복사해서 나눠드릴 수는 없잖아. 근거가 안 남잖아, 여러분한테는. 음. 그 다음에 유튜브 상에 그 오디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제가 미리 받아놓은 게 몇천 곡이 있는데, 복사해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리 받아놨었는데, 알고 봤더니 배포할 수가 없대요. 필요한 사람이 직접 다운로드 받는 거지, 미리 다운로드 받은 제가 남한테 복사를 해주는 배포권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유튜브에선 배포권을 허락을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받아야 돼. 힘들어도.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괜찮다고 해서 받아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목록만 주시면 안 돼요? 몇 개 알려주시면 그러니까는, 저희가 다 들어보긴 하겠지. 그러니까 느낌이 서로 다른 거야. 저는 이런 용도로 쓰기에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듣기에는 별로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참 난감해요. 어, 어.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아까 효과음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 깍꿍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야 뭐 우리가 대부분 아는 거니까는 제가 뭐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거기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딴 데서. 이 책 저자가, 이 책 우리 블로그 블로그 말고 유튜브 책 저자가 배포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저런 거는 솔직히 저작권자가 누구라는 게 명시가 안 돼 있지. 60초 후에 공개됩니다. 이거는 내가 녹음해도 되고 여러분이 녹음해도 되잖아. 까꿍하는 건 우리 집 아이가 까꿍했다고 해서 녹음했다고 치면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방탄소년단의 노래 같은 거면 음원이 기록이 돼 있고 하니까는 안 되지만은, 음, 참 난감한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안에는요, 또 영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용하는 음원들을 마음대로 쓰세요라고 공개해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영상을 가져와서 그 중에 음원만 우리가 써야지, 노래만. 어. 그러니까 예전에 그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OST 모음을 제가 갖고 있는데, 로맨틱 선데이, 카더 가든, 어느 햇살 좋은 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갯마을 차차차 사이트인데, 예, 뜀박질하는 게 되게 어색하게 했대요. 주인공이. 저렇게 싱글벙글 뛰다가 쓰러지는데, 하여튼 간에 이 음악을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어, 근데 이거를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 저작권이 명시되어 있는 거라서. 그러면 이런 거 있어. 가슴 시린 발라드 10선 해가지고 이런 노래들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저작권 문제가 되죠. 그 문제, 이 영상으로 인해서 광고를 많이 보게 되면 광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 광고 수익은 이 사람, 여기 이 크리에이터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저작권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내일은 국민가수라는 이제 예능 코너 있었는데 이거는 JTBC에서 만든 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국에서 제작한 거니까 방송국의 수익이 가는 거지 이거는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인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그건 어차피 그 크리에이터한테 가는 건 아니고요. 이 꼬마 친구 진짜 노래 잘하더구만. 유화죠, 유화. 예. 이 친구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서는 그 이문세 씨 나오는 영상인데, 예, 판타스틱 듀오라고 하는 그 예능 코너에 나왔던 영상인데, 중학교 여학생하고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문세 노래를 부르는 친구인데, 너무 잘 불러. 너무 잘 불러. 그래서 이제 간혹씩 듣긴 해요. 듣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떠, 이렇게. 예. 제가 이 영상을 음악을 틀어놓고 들리기는 그렇고 영상 자체도 남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되기도 해요. 제가 집에 가서 이 부분은 자를 거야. 이 영상 부분은 잘라 버려야 돼. 이 영상 자체가 제 컨텐츠로 올라가 버리면 저작권 위반으로 안 좋지. 예.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가 저작권이냐? 일단 내가 만든 게 아닌 거는 절대로 쓰지 말자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강의하시다가 다른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거조차도 그것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있어요. 자전거를 뭐 절벽 같은 데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산꼭대기에서 자전거 타고 막 내려오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게 이제 남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이 됐다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잘라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영상만 잘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제가 떠들었던 제 목소리도 잘려 나가겠죠? 예. 아까 그 이문세 씨 노래가 아직 안 나왔지만 노래가 나오면 그 노래 나오는 부분만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분은요, 60분짜리 영상 중에 1분을 남의 영상을 썼어. 그런데 그로 인해서 광고 수익이 아무거나 0으로 생기는 거지. 안 생기는 거야. 그럼 입장상 바꿔서 생각했을 때 남의 물건을 썼으니까 잘못은 했지만 60분 중에 59분은 내가 정성껏 만든 거고 1분만 남의 거를 쓴 건데 수익이 100원이 생기면 100원이 다 그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화가 나니까 영상 자체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 출처를 밝혀도 돼요? 출처를 밝힌다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저작권자한테 서명으로 받아야 돼요, 승인을. 근데 우린 저작권법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원한 거고요. 내가 죽고 나면 70년간 유지가 돼요. 그건
만약에 선생님이 소설을 하나 썼어. 근데 소설 부분이 너무 좋은 게 있어서 그걸 제가 소개하고 싶어. 그러면 제가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서면으로.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사후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제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중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 연주를 했다고 치면, 자,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고 편곡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가 3명입니다. 거기다 연주까지 하면 연주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 저작권. 이 사람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돼. 한 명이라도 허락을 안 하면 안 되고요. 문제는 살아있을 때는 쉬운데 돌아가시고 나면 유족들한테 서명으로 받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거는 저작권하고 의미가 없어요. 70년 지나면 땡입니다. 그렇다고 70년 지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 예. 어떤 분은요, 구독자가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이면 광고 수익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1년간 광고 수익이 0이래요, 0. 누군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최경화 양목자라고 있어요. 최경화 양목자. 최경화 양목자 202만 명인데요. 고태경 씨라고 약사 선생님입니다. 약사. 근데 이분은요, 여기 있는 영상들이 K-팝들이에요. 대부분이. 영상도에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편집을 재미나게 잘 만들었는데 외국에 가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요. 이건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출 수 있는 사람 나와서 춤추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요, 예를 들어서 뭐 무도회장에 가서 춤출 분위기가 생기면 춤을 추는데 내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면 되는데 요즘 케이팝 춤은요, 그 노래를 부른 가수가 춤췄던 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춰야 되는 게 요즘 춤인가 봐. 근데 이 고태경 씨, 이분이 약사 선생님이 이런 걸 되게 잘하시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다 남의 노래잖아. 그러니까는 광고 수익이 없지. 대신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비를 받고 행사를 진행해서 이제 그런 사례금을 받는 경우는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은 제가 몰라도, 이제 음악에 나오면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이 중에 있는 사람들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건데, 다 여성분인데 요 가운데 있는 남자분, 남자분인데 재미나게 잘 추네. 예. 이런 걸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진짜 영상이 재밌습니다. 한번 짬나서 한번 보세요. 최경화 양목자라고 검색하면 나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폰으로 우리가 이제 한번 작업을 해볼 거고요.